불안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공부하고 교육하고 직접 이제 열흘 정도를 좀 겪어보니까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카톡 내용은 이것도 이제 URL이 온 건데 마산의료원 외과의사 선생님인데 지금 음압병동에서 확진자 6분 정도를 돌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 글을 투고하셨나봐요. 이 경남에 있는 지역지에다가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모두에게 열렸던 문을 닫고 확진자만의 진료를 시작한 이후로 많은 위로품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떡과 빵, 라면, 과자, 사과즙, 커피, 홍삼액 같은 것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의료진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나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연대구나, 나 홀로가 아니라 이렇게 등 맞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셨다고 하고요, 이 의사 선생님이. 다만 이제 병원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라고 하면 꼭 정정해 달라고 합니다.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팀 영양사, 조리사까지도, 그리고 청소하시는 여사님들까지도 격리의 불편함을 인내하는 확진자분들까지 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과 박 모두에 마음이 모여서 이겨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투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찡하네요. 그러니까 요 말씀인 즉슨 경남에서 이제 확진자들 돌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선물 보내주셔서 고맙긴 한데 혹시 이제 이런 거 보내주실 때 글 같은 거 써서 보내주시나 봐요. 의사 선생님만 고생한다 하지 마시고 사실은 함께 고생하고 있는 심지어 이제 환자들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응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더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은 4가지로 이제 글이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불안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답변,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음압병동 같은 경우는 일상이 어떠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개인위생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제 마치는 글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요거 한번 또 줄여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불안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불안했는데 공부하고 교육하고 직접 이제 열흘 정도를 좀 겪어보니까 다들 좀 안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확인된 사실을 좀 몇 가지 소개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 생긴 게 아니다. 2292, NL63, OC43 이런 코드명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4가지 정도는 일반적인 감기를 유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다. 박쥐 때문에 우한폐렴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래를 찾기도 힘든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미 익숙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사람들도 누구 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외모가 다르듯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은 우리 일상에 많이 이미 증식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막 퍼져가지고 지금과 같이 유행이 될 확률이 이제 로또 당첨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이다. 그래서 전염병을 일상적으로 걱정하는 일은 로또에 매일 당첨될까를 걱정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다. 그런가요? 참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상한 음모에 휩싸이는 거는 신천지를 믿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겪고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이 내용이 의사 선생님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상당히 좀 신뢰가 가네요. 게다가 이 2달여간의 경험과 연구들은 기침 시 발생한 비말, 그러니까 콧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타액들이 닿을 수 없는 1m 80cm 이상의 거리, 거기다 이제 특히 이런 야외나 뻥 뚫린 공간에서는 이게 개인 간의 전파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혹시 그 1m 80cm, 2m 안에 들어가도 비말이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거나 손 씻기 같은 일반적인 개인위생을 준비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차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려도 감기약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증사를 겪는 확진자가 대다수라고 해요, 현장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직접 보고 계신 거니까 이 말이 맞겠죠. 그리고 치사율만 보더라도 중국 전체에서 3.6%, 일본이 2.2%, 프랑스가 2%, 호주가 3%, 미국이 6%, 한국이 0.6%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대부분의 병들처럼 당뇨, 고혈압, 투석, 천식, 심장병 같은 이런 지병이 있으면 당연히 사망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60, 70대 이상 고령인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걸리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도 없지 않 사실은 이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백신이 나오면 사실 다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걸림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정말 다 공감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 동선 공개하고 사업장 폐쇄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방역 때문에 생겨나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19 걸려서 죽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본인이 되신 분들도 지병이 원래 있으셨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독감을 걸려도 폐렴까지 전이가 되면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엄청 경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모이다 보니까 이런 포비아 현상까지, 공포 현상까지 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제가 아는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를 않으세요. 도대체 아예 식료품도 아예 그냥 다 택배로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주부님들, 아이를 가진 주부님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가 아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현재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현장에 계신 관련 의사 선생님, 전공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팩트, 그러니까 데이터들도 사실 치사율이 0.6%면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거기도 또 특정 그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만 지금 사망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걸린 사람들도 감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경미한 상태가 굉장히 많다라고 여기서도 확인이 되고 다양한 기사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실 만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소에 이렇게 입고 계신 옷이나 마스크 같은 게 어떨까 저도 궁금은 했는데, 일단은 출근하면 안전통로를 통해서 원내로 들어가 수술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안에 이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위에 겉장갑과 앞가운을 또 두르고요, 마스크를 낀 확진자분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회진을 돈다고 하죠. 그리고 증상이 없어지고 48시간이 지난 환자의 재검사 때가 아니면 직접 접촉할 일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올 때는 또 역순으로 방호복 벗고 샤워하고 수술복도 다시 갈아입고 다시 생활 공간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해서 피해 다니는 입장인데, 이 의료진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이 난 곳에 우리 소방관분들이 불구덩이에 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런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또 이렇게 직접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좋지 않네요.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접촉자하고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물론 옷을 입었지만 이렇게 해도 전염될 확률이, 의료행위로 인해서 전염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직원들과 이런 직원들 가족들 간의 접촉을 제한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2m 공간 밖에서 대한 이런 의료진들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별도의 생활 공간, 그러니까 격리 생활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지역사회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더더욱 좀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사회적인 만남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거다. 물론 그러면서 다들 잘 하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글을 또 이제 적어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관리했던 환자분 중에 48시간 뒤에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또 24시간 뒤 2차 재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서 격리 해제 후에 퇴원하신 분이 생겼는데, 그분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제 직접 겪어보니까 코로나 자체보다 낯선 공간에서 혼자 이런 고립되는 등의 이런 처음 겪는 여러 상황들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뿐이 아니라 다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완치가 되면은 이런 자원봉사라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모집하냐 뭐 이렇게 묻고 가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찡했다, 이런 마음들을 받아서 본인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남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의료행위를 이어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일상이 유지가 된다면 그만한 보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자신들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처럼 다들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기사를 읽으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실명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마산의료원의 최원호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글을 이제 투고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경남 도민일보에 실린 기사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전달받는 카톡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로 받은 글인데, 참 달고 나니까 좀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찡하네요, 정말로. 사실 뭐 이렇게 너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이렇게 죄송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 글을 쓰신 최원호 선생님께서도, 우리 최원호 선생님 우리가 얼굴도 못 뵙고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고생해주고 계신 우리 많은 의료진분들, 그리고 또 고생하고 있을 또 우리 환자분들까지도 너무 고생 많으시고, 빨리 이 시기가 잘 지나가서 다 같이 이제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이럴 때일수록 제발 그 뉴스만 틀면은 자꾸 뭐 코로나 가지고 정치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건 알겠는데, 일단은 국민들 안전과 이런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모 정치인께서 대구 가셔서 직접 의료봉사도 하시고 그런 걸 저도 봤는데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정치쇼라도 차라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듯 그런 정쟁 활동에 유념하지 말고요. 제발 현장의 이야기들과, 지금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상파라든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좀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사회가
또 이번 위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도영 선생의 카톡 엑스파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